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서 이런 걸 한번 올려보려고 했었는데요. 좀 늦게나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루에 한 8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좀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왕 배우는 거 어렵지 않고 좀 이해가 되도록 원리 중심으로 좀 강의를 좀 해보자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좀 길어지고 원리를 설명을 해야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가 변형이 돼도 그 변형된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저는 이제 혼자 배웠어요. 이제 자격증을 하기 위해서 배운 건 아니고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엑셀이 힘들어서 엑셀을 아니면 그 당시에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바빴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이제 엑셀을 혼자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엑셀 책 같은 것도 잘 안 보고요. 도움말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움말을 좀 인쇄해서 야간에 이제 당직이나 숙직을 쓸 때 이제 엑셀 도움말을 보고 공부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엑셀 카페에 가서 도움도 많이 받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우연찮게 이제 강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를 하면서도 그때 엑셀을 이제 직장에서 배운 엑셀이죠. 굉장히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강의를 할 때. 지금도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을 걸 하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엑셀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아요. 이제 지식인 활동도 했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엑셀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많이 질문을 받는데, 일단 뭐 엑셀을 잘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엑셀 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타의에 의해서 엑셀을 잘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핀잔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뭘 물어봤을 때 한두 번은 잘 알려주죠. 근데 이제 그게 서너 번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짜증을 내고 싫어하는 거죠. 이걸 뭐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쿠사리가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핀잔이에요. 내가 저번에 알려주지 않았어? 왜 알려준 거 또 알려줘? 또 물어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열받아서 엑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직장에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엑셀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배워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엑셀에 눈물을 한번 흘려야 된다. 눈물 콧물 한번 쭉 흘리고 나면 엑셀을 잘하게 된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자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일단 엑셀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겠죠, 일단.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도 좀 필요하고요. 이때는 이제 뭐 살기 위해서 배운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에 치여가지고 퇴근 시간도 못 챙기고 맨날 10시까지 남아서 이제 일을 했던 시절이 있어서 한글로 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후자의 생각이 오는 것 같아요. 전자보다는. 많이들 이제 엑셀 잘 하시는 고수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눈물을 한번 흘려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제 생각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보통 저희가 엑셀을 실무적으로 현업에서 좀 다루다가 내가 엑셀 실력이 얼마나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일종의 뭐예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되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엑셀의 대표적인 자격증이 이제 커말이라고 하는 자격증이거든요. 커말이죠. 자, 근데 이 커말이라는 자격증을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현업을 했었으니까, 실무를 했었으니까, 너무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에 대한 플랫폼이 기존에 있는 현업과 너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보면 표준화된 그러한 포메이션에서 문제를 시작을 하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직한 풀이가 필요한 거죠. 정확한 풀이도 있지만 답이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이론화시켜서 채점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무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격증에서 다루기가 너무 벅차죠. 그러니까 너무 일부만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범위가 좁아진 거죠. 좁은 데다가 난이도는 올려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을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약간의 어불성설 같은 부분도 되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 일단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필기도 좀 문제입니다. 필기가 문제인가 뭐냐면 엑셀에 대한 실력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필기를 보게 되면 컴퓨터 일반 상식에 대한 문제를 꼭 같이 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엑셀만 잘하면 되지. 굳이 왜 컴퓨터 일반 쪽 물론 이제 관련이 없다고 100% 보기에는 어렵지만 나는 엑셀의 레벨을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상식 같은 것이 테스트 대상이 되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시험이 엑셀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고 컴퓨터를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엑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한글도 다뤄야 되고 MS 워드도 다뤄야 되고요. 파워포인트도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액세스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다루는 것은 엑셀하고 액세스죠. 포커스가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전반적으로 테스트하려면 엑셀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건데 엑셀만 또는 커말 1급은 엑셀만 하고 커말 1급은 엑셀과 액세스를 하는 것을 컴퓨터 활용 능력과 연관지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핀대가 안 맞은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습관화가 돼서 계속 이제 문제 패턴이 변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VBA 쪽이 있어요. VBA 쪽. 엑셀로 프로시저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욕을 할 정도로 문제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쓰고 5점이고 10줄 이상 15줄 써도 5점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한 줄을 써서 5점이면 15줄 쓰게 되면 곱하기 적어도 3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 한 줄 쓰려고 하는 것을 공부하지 15줄을 공부하냐 그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빈대가 좀 벗어났다 그런 말씀을 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현업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는 것이 이제 레벨 테스트를 커말로 하는데 약간 커말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격증을 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대부분 자격증을 따실 때는 엑셀을 안 하다가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뜬금없이
느닷없이 자격증 하나 딸까? 학원 다니면 될까?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학원에서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학원에서 강의는 사실 엑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격증 합격하는 비율을 좀 가르치는 거죠. 비결을.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싫어해요. 아니, 엑셀을 배워서 자격증을 합격을 해야 되는 건데, 엑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엑셀의 일부를 배워서 합격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니까, 물론 저도 이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짧으니까 동참을 하고는 있지만,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되게 좀 미안한 감이 많이 들어요.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아닌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좀 많이 아쉽죠. 안타깝고.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학원이 이제 오래 전에 이제 좀 문을 닫았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내가 그때 학원을 좀 계속 하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의 이제 강의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강의를 못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시간대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2007년도부터인가 이제 동영상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 좀 서포트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제가 주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유튜브가 나오고부터는 유튜브하고 되게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구애를 안 받잖아요, 일단. 저도 인강을 해봤어요. 이제 기사 퍼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인강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인강 스타일하고 기존에 했던 인강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도 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것이 안 되는데요.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론적인 그 투자 시간이 상당히 길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원리도 설명을 하고, 이게 안에 이론하면서 원리를 설명을 하고, 다양하게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저런 식으로 해도 풀이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수업하다가 학생들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문과 대답 중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제 뭐가 또 있으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배워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나만의 교육을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게 자격증이든 실무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좀 올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루에 수업이 8시간에서 11시간 오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그냥 푹푹 쓰러져요. 몸이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열정도 많이 식었고 옛날보다는 한 5년 전만 해도 열정이 참 좋았었는데 제 몸이 이제 못 따라가고 작년에 또 많이 아팠어 가지고 좀 몸을 많이 좀 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수업이 좀 필요하다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오는 수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고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어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격증 수업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돼. 이걸 뭐 길게 잡아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을 높여도 좋지만 보통 자격증 따라오는 것이 이제 취득하는 것이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도 오고 강의도 개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왕 공부하는 거, 자격증 준비하는 거, 그죠? 쉽게, 그리고, 원리를 알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자. 이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뭐하러 이왕 하는 거 어렵게 머리 싸매고 하는 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여기 들렸다가 가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냥 커리큘럼을 거기서 주어진 대로 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출판사 교재를 싫어합니다. 뭐 영진이건 길것이건 뭐 제가 이제 책도 성한당에 쓰고 있지만, 성한당하고도 이제 올해까지만 쓰고 내년에는 안 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책에 반영을 많이 못했어요. 물론 이제 시간적인 것도 없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 이게 제 생각과 가는 것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기존 포메이션을 유지를 하라, 그런 이제 부탁들이나 말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도 제가 볼 때는 좀 마케팅 쪽을 좀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강사를 좋은 사람을 섭외를 하면 좋은데 좀 그런 말씀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여튼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쪽을 준비하시면은 좀 혼자 하기가 좀 벅차죠. 특히 출판사 교재는 제가 생각하는 출판사 교재는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론적 투자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보통 출판사 책을 보시면은요, 제가 볼 때는 혼자 독학하기에는 어려운 책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론은 대강 해라. 그리고 이제 문제만 선생님 알죠? 졸라 푸는 거죠. 풀어서 그냥 암기식으로 해라.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합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해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론 대강하고 원리를 알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일반적인 공부하는 수순이잖아요. 근데 이론은 베이스는 이제 되게 작고 문제만 막 20회, 25회 그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좀 늘리고 문제를 좀 줄이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바에는 이제 책을 안 쓰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올해만 쓰고 내년에는 이제 개인 출판을 하든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6대4 정도 이론과 문제를 좀 비율을 맞춰서 이론 부분을 좀 베이스를 강화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풀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고요.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제가 드려봤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제 생각하는 것을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제 엑셀을 가르치면 이제 아무래도 자격증 쪽을 많이 했으니까 함수 쪽에가 비중을 많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함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함수를 대강 가르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할애가 함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가르칠 때 이제 이런 흐름을 가요. 함수 부분을 이제 내장 함수다 그러면 이제 기본 함수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 함수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가르치죠. 선택 함수 이렇게 있고요. 뭐 기본 함수는 뭐 요약 함수 뺀 나머지들이 이제 기본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함수를 좀 나열한다 그러면 count, if, 그 다음에 s까지 포함해서 ifs, 그 다음에 sum, ifs, 그 다음에 average, ifs.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sum if, sum ifs 두 종류가 있어서 그냥 가로를 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시작하는 거죠. D로 시작하는 함수가 dsum, daverage, dmax, dmin, dcount, dproduct, dget 뭐 그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요약 함수들은 이제 표를 근거로 그 표에 대한 전체적인 서머리 요약 통계 분석을 하는 함수고요. 선택 함수는 이제 뭐 if 빼면은 이건 시체죠. choose 이런 함수들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비참조라고 합니다. 비참조라고 하면 별도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와 별도로 이제 VLOOKUP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갈게요. 그냥 HLOOKUP 그 다음에 LOOKUP 이제 2급에서는 루컵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매치 이런 조합 그 다음에 VLOOKUP 매치 HLOOKUP 매치 이러한 조합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자 이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건 이제 참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조라고 하면 별도로 조건표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상황이고 if하고 choose 같은 경우는 별도의 참조표가 없이 글로 설명된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외에 남지기는 이제 기본 함수죠. 그럼 기본 함수는 이제 왜 배워야 되냐? 필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조건부 서식이 기본 함수가 필요합니다. 1급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급 필터에도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기본 함수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조건부 서식과 고급 필터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 함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죠. 1급이면은 이제 여기가 5점, 여기도 5점. 이 함수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요약 함수, sumifs, countifs, averageifs는 배열 수식하고 동일한 용도이기 때문에 배열 수식이 출제가 많이 되면 상대적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VLOOKUP, HLOOKUP이 단독으로는 또 1급은 안 나오고 매치 조합이나 인덱스 매치를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함수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뭐 계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함수들이 부족하면 이걸로 가고 이 함수가 부족하면 요게. 그러니까 썸이 배워놓고 뭔가 썸을 부족하게 되면 sumif로 가고 sumif가 뭔가 부족하면 이제 sumifs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좀 진화하는 수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수업이 아니고 짧은 정해진 시간에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는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들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연산자예요. 연산자. 그래서 연산자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너무 길어져서요. 끊도록 할게요. 연산자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비교 연산자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얘가 이상, 얘가 초과, 얘가 이하,
얘가 미만, 같다, 같지 않다 해서 이게 6대 엑셀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비교 연산자가 직접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걸 직접 어떻게 사용해요? 이것만. 그러면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자의 조건의 형태로 사용하는 거죠. 조건으로 사용되는 거지 직접 사용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건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조건을 작성할 때 문자 형태로 작성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비교 이제 연산식으로 저희가 작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의 조건과 비교 연산식 조건이다. 그러면 이 문자의 조건이 이제 뭐냐? 위에서 배웠던 저 요약 함수예요. 요약 함수들. 예,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요거예요. 요 요약 함수 가로 열고 ifs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함수를 하나, 둘, 세 개를 요약 함수, ifs 함수. 예,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겠죠. 예,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터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자 형태로 조건을 쓰는 방법이 1방법이 또 따로 있고요. 또 비교 연산식으로 쓰는 방법이 또 2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1방법이 이제 문자 조건으로 쓰는 방법이다. 그러면 얘가 이게 2급에서 출제가 되는 방식이고, 고급 일터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제 이 방식으로 출제되면 비교 연산식으로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구하고 여기하고 이제 해결이 됐고, 비교 연산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가 볼 때는 if예요. if. 그러니까 웬만한 if를 잘 하시면 이제 논리적인 생각이 굳어져서 이제 조금 수식의 친근감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if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고급 필터예요. 고급 필터. 근데 고급 필터도 여기도 고급 필터가 있어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인수가 고급 필터를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1방식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왜? 2급 방식으로 가는 게 있고, 여기서는 2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2방식.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2방식이 1급 방식에서 비교 연산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1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서도 1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는 좀 제약 조건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식을 이렇게 채우기 핸들 같은 경우가 되게 복사를 하는 경우가 좀 약합니다. 이 함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 함수에 비해서 얘는 이제 출제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이 함수에 치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급 필터나 데이터베이스의 2번 방식,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1번이나 고급 필터 1번 방식,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또 어디까지 진행을 하냐? 배열 수식까지 진행을 해요. if의 비교 연산식 자체의 구성이 배열 수식까지 확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배열 수식의 확장이 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 있는 비교 연산식 if 함수죠. if 함수까지 이게 또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 연산식의 조건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Vlookup과 Hlookup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 연산자를 쓸 수 있냐? 물론 이제 수식을 만들면 쓸 수는 있지만 비교 연산자를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경우가 더 많겠죠. chus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 흐름이 문자 조건이냐 아니면 비교 연산식의 수식으로 조건을 주는 경우냐, 이렇게 두 가지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f를 배우면 조건부 서식이 쉬워지고, if를 배워주면 고급 필터의
2번 방식도 쉬워지고 if를 배우면 당연히 이제 이 방식도 여기가 일맥상통하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편해지고 여기도 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if를 좀 시간적인 할애를 좀 많이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아무튼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결론은 자격증을 하면서 조금만 좀 실무 위주를 좀 가미를 해서 강의를 좀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여하튼 너무 긴 시간을 좀 강의를 좀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강의가 아니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라 하는 것을 가볍게 드리려고다가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조금 오프라인 수업이 한가해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유튜브 쪽에 활성화를 좀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는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학생들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면 제가 질문을 해도 되는데 답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은 최대한 답변을 좀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식인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질문만 딱 봐도 이분이 어디서 가려워하는지 아파하는지 그게 또 빠르게 캐치가 되더라고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유튜브를 더더욱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앞으로 좀 많이 가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기존에 있는 강의를 링크를 걸어서 착착착 움직일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올리고 많이 올려야 되는데 할 건 많고 강의는 오프라인이 많으니까 좀 하기는 벅차고 그러네요. 아무튼 열심히 할게요.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